이것 봐, 살아있는 역사잖아. 한지민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DSLR 카메라의 셔터를 연신 눌러댔다. 24살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그리고 진짜 한국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서울의 심장, 경복궁은 그녀의 첫 번째 목표였다. 웅장한 근정전, 고즈넉한 경회로도 좋았지만 지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수문장 교대의식이었다. 화려한 전통 복장을 갖춰 입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움직이는 수문군들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그녀의 렌즈는 한 수문장에게 자주 머물렀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박진우 병장, 그의 명패에 적힌 이름이었다. 지민은 그의 표정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 강직함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찾던 살아있는 한국의 모습일지도 몰라. 교대 의식이 막바지에 이르고 숨은 군들이 대열을 정비하며 이동하기 시작했다. 지민은 조금 더 역동적인 구도를 잡기 위해 그리고 박 병장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몇 걸음 앞으로 나섰다. 사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녀는 관광객들을 위해 설치된 낮은 통제선을 살짝 넘어서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 관람선 안으로 들어가시오.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지민의 깃전을 때렸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든 그녀의 눈앞에는 방금 전까지 렌즈로 쫓던 박 병장이 성큼 다가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못 들었소. 당장 물러서시오. 여긴 신성한 곳이란 말이오. 박 병장은 지민의 카메라 스트랩을 거칠게 잡아챘다. 순간 지민은 중심을 잃고 휘청했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수첩과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카메라는 다행히 목에 걸려 있어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갑작스럽고 위협적인 행동에 지민은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그냥 사진을...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박 병장의 기세에 눌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주변의 관광객들이 웅성거리며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치심과 당혹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다. 중국 동포 대학생 김민준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인 줄 알았지만 수문장의 과도한 행동과 겁에 질린 지민의 모습을 보며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선뜻 나서기는 망설여졌다. 박 병장은 지민을 거의 끌다시피 하여 근처 경복궁 경비 초소로 데려갔다. 그는 지민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몰아세웠다. 당신 같은 무례한 관광객들 때문에 신성한 궁궐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요. 규정을 어겼으니 응당한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관용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민은 억울했다. 물론 통제선을 넘은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지만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대우를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툰 한국말로 항변하려 했지만 박 병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지민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한참 동안이나 훈계를 들은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초소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러 온 한국에서의 첫날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궁궐을 빠져나와 망연자실하게 광화문 광장 벤치에 앉아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까 그 소동을 촬영하던 청년 김민준이었다. 그는 멋쩍은 표정으로 지민에게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아까 그 상황 제가 다 찍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지민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표정과 그가 건넨 영상에 담긴 명백한 박 병장의 과잉 대응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열었다. 고마워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가 법을 전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지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자신의 부주의도 있었지만 박 병장의 행동은 명백히 도를 넘었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이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지민은 결심했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박 병장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다음 날부터 지민은 민준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경복궁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관광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일이며 수문장은 규정대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이었다. 미국 대사관에도 연락해봤지만 개인적인 문제이며 현지 법규를 따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역시 쉽지 않네요. 민준이 씁쓸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지민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러던 중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지민 씨,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보는 건 어때요? 여론의 힘을 빌리는 거죠. 지민은 망설였다. 자신의 얼굴과 불미스러운 사건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대로 묻히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다. 민준은 익명으로 영상을 한인 커뮤니티와 몇몇 유명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여러 SNS로 퍼져나갔고 댓글창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저런 진상 관광객은 혼쭐을 내야 한다. 수문장님 잘하셨다.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무슨 범죄자 다루듯 하네. 수문장 갑질 심각. 팩트 체크 필요. 앞뒤 다 자르고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일 수도 있음. 한국 망신 다 시키네. 외국인한테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지민은 무례한 관광객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고 과잉 대응의 피해자로 동정을 받기도 했다. 악의적인 댓글과 신상털이 시도까지 이어지자 지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호텔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내가 괜한 일을 벌인 걸까?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야 했나? 후회와 자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박 병장 역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영상이 퍼지면서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었다. 그는 몇 년 전 한 외국인 관광객이 장난으로 수문장의 총을 빼앗으려 했던 아찔한 사건을 떠올렸다. 그 이후로 그는 궁궐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자신의 임무에 더욱 강박적으로 매달렸다. 그에게 지민은 그저 규칙을 어긴 또 한 명의 관광객일 뿐이었다. 그는 내부 조사에서도 나는 내 임무와 규율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조금의 후회도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지민이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민준이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지민 씨, 힘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 인권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무료로 상담해 주시겠다고 해요. 민준이 수소문 끝에 연결된 변호사는 공권력 남용 사건을 주로 다루는 젊고 열정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민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는 명백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민 씨,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싸우면 분명히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의 따뜻한 격려에 지민은 다시 용기를 얻었다. 변호사는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수문장 운영 주체에 공식적으로 박 병장의 과잉 대응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사건 당일 주변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한편 민주는 온라인에서 지민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고 지민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조금씩 지민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몇몇 언론사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극적인 가십거리로 다루던 타블로이드지와 달리 한 시사주간지에서 심층 취재를 시작한 것이다. 시사주간지 기자는 지민과 민준, 그리고 변호사를 인터뷰하고 경복궁 측의 입장도 들었다. 또한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수문장의 직무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조사했다. 기사가 나가자 파장은 더욱 커졌다. 단순히 관광객과 수문장의 다툼이 아니라 공권력의 과잉 행사와 개인의 인권이라는 더 큰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박 병장, 이번 일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 같네. 위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박 병장의 직속 상관인 수문장 팀장이 그를 불렀다. 팀장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박 병장은 여전히 굽히지 않았다. 규정, 규정. 자네가 말하는 규정이 사람보다 위에 있나? 자네 행동 때문에 지금 우리 전체가 욕을 먹고 있어. 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병장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완고함 뒤에는 어쩌면 자신의 신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통보가 왔다. 지민과 박 병장 모두 청문회에 출석해야 했다. 청문회 당일 지민은 긴장된 표정으로 변호사 그리고 민준과 함께 청문회장에 들어섰다. 반대편에는 굳은 표정의 박 병장이 앉아 있었다. 청문회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지민 측의 진술이 시작되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 당일의 상황과 자신이 느꼈던 억울함, 수치심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민준이 촬영한 영상과 확보된 CCTV 일부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박 병장의 행동이 명백한 과잉 대응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CCTV 영상에는 지민이 통제선을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박 병장이 경고 없이 바로 물리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어 있었다. 다음은 박 병장의 반론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지민이 먼저 수문장의 통제에 불응하고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수문장의 엄격한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명예와 직업에 대한 강한 자부심 그리고 그것이 훼손되었다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박 병장님, 영상에 따르면 한지민 씨는 병장님의 고함에 놀라 뒷걸음질 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팔을 잡으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조사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 병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궁궐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문장으로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어딘가 궁색해 보였다. 청문회는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고 조사위원들은 신중하게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했다. 지민은 진술하는 내내 손에 땀이 났지만 민준과 변호사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며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청문회가 끝나고 며칠 뒤 드디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위원회는 박 병장의 행동이 일부 과잉 대응이었음을 인정했다. 수문장의 직무 수행 중 안전 확보 노력은 중요하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한지민 씨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불필요하고 과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이에 따라 박 병장에게는 엄중 경고와 함께 관광객 응대 및 위기 상황 대처 관련 특별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한국문화재재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경복궁 수문장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수문장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관광객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는 내용의 유감 표명문을 게시했다. 지민 씨, 우리가 해냈어요. 변호사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지민은 순간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그녀의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박 병장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허탈함과 씁쓸함이 밀려왔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지쳐 있었다. 즐거워야 할 첫 한국 여행은 악몽 같은 기억으로 얼룩졌고 익명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다. 괜찮아요, 지민 씨.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민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민준 씨, 정말 고마웠어요. 민준 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지민 씨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민준도 환하게 웃었다. 국경을 넘어선 두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우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후 지민은 예정보다 조금 일찍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애증이 교차하는 도시.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이번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예술가로서의 영감을 주기도 했다. 어쩌면 언젠가 이 모든 경험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택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지민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에서 내렸다. 하늘은 그녀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처럼 맑고 푸르렀다. 비록 시작은 험난했지만 그녀는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을 배우고 얻어간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연대의 힘이었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국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1년 후 서울의 한 작은 갤러리, 경계에서 시선들, On the Edge 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다. 전시회의 주인공은 한지민이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한 사진들을 선보였다. 경복궁의 위험 있는 모습, 수문장의 강렬한 눈빛, 관광객들의 다양한 표정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불안하게 바라보던 자신의 시선까지. 그녀의 사진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권위와 개인, 오해와 이해, 상처와 치유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전시장 한쪽에는 박병장의 뒷모습을 멀리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여전히 근엄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고독해 보이기도 했다. 지민은 그 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에 대한 원망은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이제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를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누군가 지민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한지민 작가님, 사진 잘 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전시네요. 고개를 돌리자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박진우 병장이었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고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약간은 어색한 미소를 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도 놀랐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 병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미안했소. 내가 너무 과했었지. 작가님의